중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 고등학교에 부탁해 자기 아들만 미리 시험을 치도록 한 구미 현일고 사태. 경찰 수사로 특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나고 자란 대구에서 그의 생가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한 결과 특히 사립학교들의 불투명한 계약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가구당 평균 부채가 평균 소득보다 2,2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대구 경북은 곳곳에서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져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은 곳곳에 안개와 함께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그 외 지역도 차차 공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도, 안동은 영하 1도로 출근길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낮에는 대구 7도, 안동도 7도까지 기온이 오른 뒤 찬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면서 쌀쌀함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옷 사이로 파고드는 찬 기운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미에서 중3 학생이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나홀로 쳤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중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 고등학교에 부탁해 자기 아들만 사흘 전에 미리 시험을 치도록 했는데요. 경찰 수사로 특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구미 현일중학교와 현일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들 특혜 시험을 부탁한 중학교 교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4명이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오간 전화통화를 분석해 특혜 시험을 부탁하고 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고 한 학생한테 미리 시험을 보게 했는 게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그 학교의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 입시 관련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시험 사흘 전에 학력 경시대회 시험을 나홀로 따로 보도록 한 이른바 업무 방해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일중 교장과 현일고 교감을 중징계하라고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현일고 교장도 시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하고 교사 4명도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들 학교의 책임을 물어 신청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우선 현일고등학교가 환경 개선 사업에 쓰겠다고 신청한 예산 11억 원을 깎았습니다. 현일중학교가 요청한 조명시설비 등 3억 4천만 원도 내년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현일중고등학교가 신청한 시설 사업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일중고등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고아학원이 체납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 13억 8천만 원을 빨리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세대는 전태일 열사를 영화나 연극을 통해 더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열사가 살던 집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고 있습니다. 취재 윤영균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을 남기고 분신한 전태일 열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 바로 이곳 대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는 또 오빠가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전태일 열사와 전태일 평전을 쓴 대구 출신 조영래 변호사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대표 주자 두 사람을 기려서 널리 알리면 대구라는 보수 이미지를 새로 쓸 수 있다며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 반감에 가깝죠. 간혹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가톨릭 안에서도 전태일이라는 분이 외쳤던 그 가치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거든요. 대구시는 대신 노사평화의 전당을 만들어 전태일 기념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차라리 스스로의 힘으로 전태일 생가터 복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의 현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이 정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이 절벽 같은 삶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인 2020년까지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추모사업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모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교육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불투명한 계약이 무더기로 드러났는데요.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특정 업체를 위해 경쟁 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공사 계약이 많았습니다. 경주의 2개 고등학교는 지난 2016년 추정 금액이 각각 4천여만 원 내외인 안전 난간대 공사를 전문업체가 아닌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수두룩했습니다. 포항 D여고는 학교 매점을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고 경주 S고등학교는 급식재료 구매 비용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는데도 수의 계약을 해 각각 엄중 경고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사라든지 급식 부분의 여러 가지 거래 업체와의 그런 관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특수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로 해서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도 수의 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경주 제2고는 연간 임차료가 5천만 원을 넘으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고 특히 양산과 울산행 통학버스는 25인승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9인승과 12인승이 운행됐습니다. 포항 제2고와 제2여고, 포항 Y고는 연간 통학버스 임차료가 2, 3억 원에 이르는데도 수의 계약을 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공사를 쪼개 발주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주 Y중학교와 K중고, 포항 D고등학교 등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계약 일자를 조금씩 달리하고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진짜 몰라서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알면서도 약간의 고의가 있으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거든요.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가 투명한 계약으로 이어질지 사학재단의 개선 의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지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대구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60만 원으로 평균 소득 5,350만 원보다 2,210만 원 많았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 2016년 9월 말 기준 18조 4천억 원으로 지역 내 가계대출의 30.7%나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지역 경기 불황 지속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대전 한 아파트 단지 5살 여아 교통 사망사고 기억나실 텐데요. 경찰청장과 정치권까지 나서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은 사고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전 MBC의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5살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지만 아파트는 사유지에 해당돼 가해 운전자에게 중과실을 적용하지 못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당시 전 국민적 공분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횡단보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이 동참했고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올해 안을 목표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를 여기다가 이제 신설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이제 형사처벌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발의한 관련 법안 10여 개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발끈을 묶던 10살 아동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맥락에서 도리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오히려 생활형 밀집 지역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지난 한 해 27만여 건이 발생해 71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나머지 관광업체들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관광산업 생산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됐는데요. 최근 들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MBC의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을 연 지 3년 된 관광 음식점. 지난해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20%가량 감소하면서 직원 수도 줄였습니다. 좀 몸집큰 가게들은 10%, 20%에도 그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만 이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용 노무 이거는 조금 줄여가면서 지금 비성수기 때는 조금 움츠리는 뭐 그런 형식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물론 제주 지역 관광업종 전반에서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제주 지역 2,200여 개 사업체를 조사해 제주 관광산업 생산지수를 개발한 결과 2016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3.8% 증가한 반면 지난해는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6.7% 하락했습니다. 소매업 관광 생산지수도 재작년은 22% 증가한 반면 지난해는 3%가량 감소했고 운수업도 14% 증가했다 2.3% 하락, 숙박업과 음식점업도 13%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는 쪽으로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로 확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맞춰서 그 관광 산업을, 관광 정책을 호남지방통계청은 해마다 관광산업 생산지수를 생산해 제주 지역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부산 지역의 월간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서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문화방송의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3,510여 건, 지난해 11월에 비해 35% 줄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11월 평균가과 비교하면 57%나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 거래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또 법무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에 인해서 지방세 세수 자체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 집값 안정의 목표치를 넘어 함께 규제 지역으로 묶인 부산은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지역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정량적인 기준은 도달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서울의 집값도 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통해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와 구군별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남북 수산협력으로 경북의 동해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북한은 소형 기관선 중심의 어로어업을 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경북의 어선어업 노하우와 자원관리업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체납기 등 어획 강도가 낮은 어선에서 추진해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 조사와 공동 입어 품종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 숲과 바다 목장 등 부산 해역 수산자원 조성 사업 지원과 러시아, 일본 등의 해외 어장 공동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부터 대구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라돈 간이 측정기가 210대로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구군을 통해 라돈 간이 측정기 50대를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시민들의 신청이 몰리자 80여 대를 더 산 데 이어 내년 1월까지 80여 대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시민 1,300여 명이 라돈 간이 측정기 대여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돈 간이 측정기를 빌리려면 구군청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1박 2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주변 5m 내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영화관 등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내에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자사고와 사립특목고를 제외한 2019학년도 신입생 2만 2천여 명으로 지원 규모는 3억여 원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2008년 이후 11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새로운 유형의 재난인 땅밀림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시와 정선 가리왕산 등 전국 25개소에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서 주민 대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땅밀림 산사태를 감시할 수 있는 계측 센서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 수집 등의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합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색 열대 관상어 특별 전시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생태체험관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바나나 시클리드와 제브라 시클리드, 피콕 시클리드 등 희귀한 열대어 330여 마리가 전시됩니다. 열대 관상어 일종인 시클리드는 주로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사는데 아름다운 빛깔 때문에 관상어로 유명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은 곳곳에 안개와 함께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일부 북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그 외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도, 안동은 영하 1도로 출근길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낮에는 대구 7도, 안동도 7도까지 기온이 오른 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함이 점점 커지겠습니다. 옷 사이로 파고드는 찬 기운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부분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도, 고령 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7도, 고령도 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0도, 김천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5도, 김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영양 영하 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7도, 영양 6도로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